강남에서 30년 일한 은행 지점장, 정작 은퇴 후엔 월세방으로 갔다. 이 제목만 봐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평생 땀 흘려 일했는데 왜 정작 편안한 노후는커녕 월세방을 전전하게 됐을까요?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왜? 과연 나는 괜찮을까? 하면서 말이죠. 은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일 끝났다 싶으면 세상이 편안하고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정서적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죠?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서 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와 현실 사이의 간극. 우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상입니다.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안식이 동시에 찾아와야 비로소 진짜 은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강남에서 30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한 분의 사례처럼 고소득과 명예가 반드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직장 다닐 땐 누구보다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봅시다. 첫째,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누구나 예상하지만 막상 닥치면 내가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둘째, 생활비와 건강관리 비용 등 은퇴 후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의료비, 주거비 등이 부담으로 다가오죠. 셋째,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리적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문제도 큽니다. 평생 쌓아온 직장 내 지위가 사라지고 자기 존재감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죠. 현실적인 사례 세 가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 58세에 은퇴한 김 지점장 이야기. 김 지점장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직급도 높고 연봉도 주변에선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 준비가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재테크나 별도의 자산 관리는 소홀했던 거죠. 결국 은퇴 후 처음엔 아파트에서 살다가도 월세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지인들은 아니 그렇게 일했는데 왜? 라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김 지점장은 은퇴 준비는 결국 마음가짐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재무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재취업 대신 자영업을 택한 이 씨. 이 씨는 55세에 은퇴를 했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경험 부족과 자본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죠. 결국 대출 이자와 운영비에 허덕이며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일을 아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은퇴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조용히 은퇴 후 취미와 봉사로 삶을 채운 박 씨. 박 씨는 60세에 퇴직했지만 경제적 기반을 잘 다져놓아 주택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의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했어요. 덕분에 외로움도 덜고 건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경제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은퇴 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 그 핵심은 다각적 준비.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조언합니다. 재무적 준비. 퇴직금, 연금, 저축, 투자 등 여러 수입원을 확보해 놓는 게 우선입니다. 월급이 끊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춘 금융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입니다. 주거 문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세, 전세, 혹은 공유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 비용은 은퇴자,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 악화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준비뿐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서 및 사회적 관계. 직장을 떠난 뒤에도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취미나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울감 예방과 활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준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준비는 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재무 상태 점검부터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며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준비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훈으로 삼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김 지점장, 이씨, 박씨의 사례가 모두 다르지만 결국 은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말이죠. 여러분도 이 글을 계기로 내일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꼭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엔 전문가 시각에서 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나 추상적인 조언 말고 실제로 손에 잡히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수치를 넣어서요. 1. 은퇴 후 생활비,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준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말할 때 연금이 있으니까 대충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대충이 가장 위험한 접근입니다. 통계적으로 60세 이후 평균 수명은 남성 약 82세, 여성 약 86세 정도로 잡히는데 20년 이상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변수까지 고려하면 78억은 잡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실제 팁을 드리자면 은퇴 전 3년 정도는 모의 은퇴를 해보세요. 지금 버는 월급 중 일정 금액의 월급의 3,040%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생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후 생활비 감각을 익히는 동시에 빠듯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이 됩니다. 2. 퇴직금과 연금,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배치할 자산으로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은퇴 직후 목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빚 갚거나 큰 소비에 써버리는 실수를 해요. 퇴직금은 생활비 생성 기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절반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의 34%대 채권형 펀드, 정기예금에 넣어 고정 수입을 만들고 나머지는 주식형 펀드나 배당주 등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무조건 오래 받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를 65세에서 70세로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약 36% 증가합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3. 주거비, 은퇴 후 가계에 큰 구멍 미리 줄여 놓으세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자가를 갖고 있더라도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가 꽤 들어가고 월세라면 말할 것도 없죠. 한 가지 전략은 은퇴 전에 다운사이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를 20평대로 줄이면 관리비 세금이 줄어들고 남는 자금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강남 34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에
20평 신축 아파트로 옮겨 관리비만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절약했습니다. 또 월세로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장기 전세나 공공임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신혼부부, 주택 연령 상관없이 일부 가능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조건이 맞으면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의료비, 보험과 건강습관으로 이중 방어. 60세 이후엔 평균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현역 시절의 23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장기 치료는 건강보험이 전부 커버하지 않죠. 그래서 은퇴 전까지는 실손보험, 암보험, 치과보험 같은 필수 보장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되면 보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유지하세요. 특히 실손보험은 갱신형이지만 꼭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62세 여성 한 분이 보험을 해지했다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500만 원 넘게 본인 부담을 하셨는데 실손보험이 있었다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보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생활습관입니다. 은퇴 후 운동을 시작하는 분이 많은데 이미 몸이 굳은 뒤라면 부상 위험이 커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기초 운동을 은퇴 전부터 생활화해야 합니다. 5. 심리적 사회적 관계 준비, 돈보다 오래가는 자산. 경제적 준비가 아무리 탄탄해도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큰 변수예요. 그래서 은퇴 전에 사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 말고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종교 모임, 동네 주민 모임 등 다양한 관계망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사진 동호회나 작은 텃밭 모임 같은 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참여할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하루 최소 한 번은 외출하고 주 23회는 사람을 만나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이 규칙을 지킨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6. 은퇴 준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내 월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본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퇴직금을 어떻게 나눠서 운용할지 계획한다. 주거 형태를 점검하고 다운사이징이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필수 보험 실손, 암, 치과 보장을 유지한다.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습관화한다. 직장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5명 이상 만들어 둔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과 시간과 관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일입니다. 한쪽만 준비해도 불안은 남아요. 강남의 김 지점장처럼 현역 시절의 명성과 수입이 은퇴 후에도 자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대신 숫자로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관계망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은퇴 후에도 안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